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 알려드릴 건데, 얘는 이제 대수적인 해소, 그러니까 식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수 x가 있고요. 이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x가 뭐야? x는 실수일 때입니다. 허수면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실수.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제곱은 always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거죠. 실수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어떻게 이용해서 좀 문제를 한번 증명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실수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지고 어떤 최대 최소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친구를 어떻게 써먹을 건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근데 우리가 어떤 녀석의 제곱, 결국 완전 제곱식 지금 만들기 하는 겁니다. 만들기. 완전 제곱식 만들기를 간단히 알려드리면, 우리 기억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별이 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이 별이 얼마야 되느냐 라는 것은 이 친구 6의 반제곱. 그래서 이 별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이 된다면 될 것이다. 그래서 x 여기에는 뭐야? 이 친구 반을 이렇게 쓸 겁니다. 반. 절반의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가 될 거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될 건데 지금 보세요. 검사까지 하면 됩니다. 아, 이 별은 얘의 반 제곱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식으로 쓸 때는 이 친구의 뭐야? 반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하면 얘 나오고 둘 곱하고 곱하기 하면 얘 나오고 제곱하면 여기 있는 9 나올 거니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이게 반 제곱이 같다와 반을 쓰는 것은 앞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 써먹는 거고요. 1이 아니라면 묶어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이용해서 얘를 증명할 겁니다. 자, 보시면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x제곱의 개수가 깔끔하니까 이대로 어떻게 반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반제곱하면 여기 플러스 9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쓸 거냐? x 마이너스 요거 반 해서 쓸 거고요. 자, 근데 여기 플러스 9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니까 얘 만들 때 플러스 9 줬으니까 도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9만 남는 겁니다. 플러스 9는 여기로 쏙 들어가서 이 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 데 써먹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9는 너 나한테 9 빌려갔다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죠. 자, 이 친구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y 앞에 개수가 지금 y 제곱 앞에 개수가 2죠. 이런 경우는 먼저 2를 묶어서 y 제곱 앞을 일단 깔끔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이건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플러스 7은 그냥 구경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자, 요거는 한 번만 더 써놓고. 자, 보세요. 그럼 여기, 자, 얘는 밖에 가만히 있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그러면 y 이거 반이니까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1일 반 제곱이 여기 플러스 있어야 되니까 요거 반하고 제곱하면 1일 거고 1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줘야겠죠. 요거 빌려줘서 얘 만들었으니까 요거 반에서 얘 만들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7은 밖에서 니들 뭐하니? 라고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꼭 분배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분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자, 분배했더니 2y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분배했더니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7 되는 거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숫자끼리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1, 거기다 플러스 7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둘 다 0일 때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1대 그때는 둘 다 0 돼버리니까 y는 마이너스 4라는 뭘 가지는 거야?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 얘네들은 어떤 값을 집어넣었던 양수로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순간을 이렇게 x가 뭐일 때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일 때 즉 저기는 실수 제곱이 0이 되는 순간 1대 최소값을 가진다고 쓸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 둘이 세트로 쌤이 마이너스를 먼저 묶어보죠. 이거 만들 때 x 제곱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깨끗하게 1로 정리 먼저 해줘야 됩니다. 네, y도 마이너스 묶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묶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12는 여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친구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그래서 반의 반으로 x 플러스 2로 제곱 만들었으면 반 제곱이 필요하죠. 얼마? 플러스 4가 필요하죠. 이래야지 완전 제곱이 만들어질 건데 사실 4를 뺐으니까 원래대로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쌤 지금 보세요. 여기 중괄호 쓰고 있는 거 바보라서 쓰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마이너스 분배 안 해줘서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이제 반이 있으면 되니까 y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도 반 제곱 플러스 9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9에서 원래대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9 빌려줬다는 거 이렇게 흔적 남겨놨습니다. 12는 마이너스 12는 밖에 가만히 있었고요. 자, 분배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10이죠. 옆에 다시 마무리하면요. 자,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y 3 마이너스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4 플러스 9는 13 빼기 12는 플러스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건 이겁니다. 얘는 0 또는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음수 또는 0일 겁니다. 얘도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음수 또는 0이겠죠. 그래서 얘들은 0일 때가 가장 크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고 y가 3일 때 그때 얘는 최대값 y값인 최대값 이거 y값이라고 했네요. 요 시계값이라고 해야 되죠. 미안해요. 최소값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시계값 최대값 1을 가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까 쌤이 y값이라고 한 건 이 값하고 헷갈렸겠네. 그죠? 이 시계값을 얘기한 겁니다. 이 시계 최대값은 얼마다? 1이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조심할 거 다시 정리하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요거 반으로 완전 제곱 쓰고 반 제곱이 여기 옆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빌려주는 거라면 도로 있었던 거 하고 빌려준 거 바로 우리가 표시하면서 적어주면 실수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가 묶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1로 만들어주고 분배할 때 잘 해줘야 됩니다. 분배 안에서 다 틀려 먹습니다. 분배 안에서 다 틀려 먹어요. 다음 문제요. 자, 이 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y랑 x의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은 어떻게 할 거냐? x와 y가 있었을 때 그 y를 x로 바꾸거나 x를 y로 바꿀 수 있어요. 일종의 환전의 규칙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율로 했을 때 1달러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1270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는 1270원이다. 이런 돈을 바꾸는 것처럼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처럼 x를 y로 바꾸거나 y를 x로 바꾸는 관계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y를 내가 x로 바꾸려면 뭐랑 같느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문자가 두 개니까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 볼게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 y를 내가 어떻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란 x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 보니까 이 빨간색 좀 나쁘죠? 그래서 2x 제곱에 제곱하면 4x 제곱 둘 곱하고 곱하기 했더니
자, 플러스 12x 제곱하면 9 되고, 그래서 얘는 6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양변에 3을 나눕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이건 지금 양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식을 그냥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럴 때는 x제곱의 개수를 어떻게 묶어주는 겁니다. 6으로. 이때 편리하게 하는 요령은 여기 있는 플러스 9는 어떻게 갖다 버리셔도 옆에 그냥 놔두시고 마지막에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이 친구 반 쓰면 되겠죠. 그때는 꼭 뭘 해야 돼? 중괄호 쓰시고 얘 반을 그냥 쓰고 제곱하는 거죠. 그런데 반 제곱이 필요하죠.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라는 거죠. 얘를 빌려줘서 얘를 만들었고 야, 아직 너 하나 빌려놓은 거 있잖아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하면 6x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9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 되는 거 정도는 바로 플러스 3 되는 거 정도는 바로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이 친구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식 전체가 최소값이 얼마다?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한 문자로 어떻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관계식이 나와 있으면 y라는 문자를 x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x라는 한 문자로 통일시켜도 됩니다. 쌤 혹시 이거 x는 이라고 바꾼 다음에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요. 자, 필수예제 14번이고 이참수의 최소 활용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그러면 쌤이 요 문제 푸는 건 앞으로 요 방식대로 풀면 좋아요. 요런 문제. 자, 일단은 저는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야, 눈에 뭐가 보이니? 먼저 첫 번째, 뭐 물어보죠? 보이는 도형 세 가지 얘기하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보면 x축, y축, 좌표 평면이 보이죠? 자, 좌표 평면이 보이는 문제는 자, 우리한테 뭘 찍어라? 점을 찍어서 풀어라. 점을 찍어서 풀어라 라는 힌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또 도형 두 개가 보이죠. 첫 번째 도형은 뭡니까? 포물선이 보이죠. 포물선. 이게 곡선이 아니고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대칭성이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사각형이 보이죠. 자, 직사각형이 보이면 이것도 이름 있는 도형의 그러니까 네임드 도형이잖아요. 직사각형. 바로 직사각형의 성질 나와야 되죠. 포물선의 성질 같은 경우는 대칭성이었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 여러 가지겠죠. 뭐 둘레, 넓이가 대표적이니까 일단 둘레 같은 경우에는 가로 플러스 세로의 2배라고 할 거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이 기본적 성질이 딱 바로 눈에 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성질을 다 쓰면 답을 쓸 수 있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둘레의 길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이 둘레를 어떻게 2차 함수식으로 너 쓸 수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둘레였습니다. 그럼 둘레는 이라고 시작할 거고 이때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여기 가로 플러스 세로의 2배가 둘레식인데 가로를 먼저 표현해야지. 이 가로하고 여기 있는 세로를 표현해야지. 근데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고민하는 거 아주 정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쌤이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와 세로를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포물선을 좀 이용할 겁니다. 포물선요? 자, 포물선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대칭성은 뭐죠? 축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x는 자, 마이너스 2분의 b 했더니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랬을 때 점 D를 쌤이 하나 약속할 겁니다. 이 친구의 x좌표를 내가 a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때 여기 x좌표도 뭐가 되는 거죠? c의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길이
그러면 자른 요 점을 m이라고 했었을 때 cm의 길이의 2배가 가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는 cm의 길이, 큰 수에서 작은 수 5를 뺀 cm의 길이의 2배가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여기 보면 나오죠. 뭐죠? 높이가 보죠. 높이. 이 높이가 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는 거죠. 여기 x라 써놨네요. a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사각형의 성질 둘레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는데 가로 세로 알아야지. 가로 세로 할 때 일단은 축과 점 찍었죠. 좌표 평면에 있으니까 점 찍었고요. 대칭성 이용하려고 축 만들었고 그 대칭성으로 가로 길이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점 찍어서 세로 길이 찾아낸 겁니다. 자, 대입해 볼게요. 살짝 전개하면 2a-10이고 그럼 가로 플러스 세로는 자, 2에 둘 더했더니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1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분배했더니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4a 네, 마이너스 20 되는 거겠죠. 자, 이때 고민하지 말고 둘레에 대한 이차함수 그릴게요. 위로 아래로 위로 축의 방정식. 자, a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해봤더니 얼마가 되느냐? 6 되는 거죠. a가 6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a가 6일 때 둘레의 최대값. 자, 그럼 6 대입할게요. 6 넣었더니 자, 6을 넣었더니 얼마죠? 자, 마이너스 72. 그 다음에 여기 6 넣으면 144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래서 72 마이너스 20이니까 얘는 5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둘레가 5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둘레의 최대값 가질 때 지금 뭐야? a를 구했죠. 그럼 a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그때 가로 세로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6이면 그럼 1이고 가로가 2이고 그럼 세로가 지금 얼마죠?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6 플러스 60이니까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실제로 내가 잘 구한 거 맞냐? 둘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하면 진짜 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을 가질 때 가로 길이 또는 세로의 길이 또는 가로 세로의 길이 모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둘레가 최대값을 가질 때의 넓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로 우리가 그때 넓이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이렇게 48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으로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최대값을 가질 때 둘레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때의 a 값을 알고 a 값을 가로 세로 우리 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때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하나의 변형을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한 문제 더 할게요. 자, 이 유형도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금 우리 눈에 이거는 좌표 평면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 찍고 이거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닮음으로 이용해 볼게요. 지금 우리한테 물어본 건 바닥, 여기 보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넓이는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거죠. 자, 그럼 나는 가로와 이 세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그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를 좀 알아야겠는데 쌤 여기다 좀 그릴게요.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내가 지금 여기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지금 보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라서요. 여기 닮음이에요. 누구랑? 이 큰 삼각형이랑 요 큰 녀석이랑 여기 작은 녀석이 닮음이에요. 근데 어떤 닮음이냐? 지금 이 친구 자체가 지금 높이하고 밑변이 20대 40, 즉 1대 2의 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1대 2의 비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쌤은 이렇게 문제 풀기로 했습니다. 세로를 여기를 A라고 해보죠. 세로를 A라 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2A가 되겠죠. 1대 2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체 길이가 아까 40이었으니까 얘 길이는 40에서 2A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한 건 가로가 40 마이너스 2A이고 세로가
A다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40-2A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둘이 곱해서 지금 0이 되는 순간을 살짝 생각해 보면 어려울까요? 자, 일단 분배해 볼게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0이라고 이렇게 40A라고 쓸 수 있는데 위로 아래로 하면 위로죠. 자, 축의 방정식 하면 마이너스 2분의 B 하면 A가 얼마다? 10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쌤 여기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되고 A에다가 여기다 20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얘 둘의 정중앙에 축방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0하고 20 알아서 둘 다고 나누기 해서 축방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A가 10일 때 가로가 10일 때 넓이는 세로가 지금 얼마죠? 여기다 10 넣으면 20 곱하기 얼마? 10이 돼서 200이 최대값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때의 A가 10일 때 구했으니까 얘가 얼마? 20. 얘가 10인 거 구해서 훨씬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 만든 다음에 축방하고 그냥 계산해서 푸는데 최대값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값이 1대 그때의 A값이 10인 것도 잊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가로와 세로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때의 가로 세로 값도 구할 수 있는 해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